이맘때였습니다.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파나마를 꼭 지목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수에즈 운하와 함께 또 운하로 더 익숙한 지역이기도 하죠. 오늘 중남미 리포트에서는 파나마의 역사와 한국과의 인연을 비롯해 미국의 야욕으로 위협받는 파나마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밤 일라디오를 연출하고 있는 박천기 프로듀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나마 하면 이제 뭐 운하로 그렇죠. 알려져 있고 네. 가끔 이렇게 국제 축구 대회, 뭐 20세 이하 축구 대회 하면 또 우리나라랑 한번 또 맞붙었던 적이 최근에 있었죠. 있었던 것 네, 같기도 네. 하고요. 축구하면 또 생각나는 나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얘기하신 대로 중미의 나라 파나마 하면 예. 파나마라는 나라보다는 운하를 먼저 이렇게 떠올리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우리나라와는 별 인연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 어떤 나라예요. 인연이 있습니까? 이게 예. 이건 조금 이제 좀 연세가 있다고 해야 되나? 예. 좀 이 홍수환 우리 홍수환. 권투계의 정말 전설이잖아요. 예. 홍수환 선수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전오기의 신화 잘 아시죠? 예, 이 예. 사전오기의 신화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파나마입니다. 파나마였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시계를 돌려서요. 예. 1977년 11월 27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제 한 50년이 넘은 거죠. 그렇죠. 예, 50년이 예. 넘은 거죠.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당시 이제 세계 복싱 협회 또 WBA라고 합니다. 50년이 약간 안 됐네요. 되겠네요. 약간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예, 계산 잘못했네요. 1년 좀 모자라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반세기 거의 가까이 됐는데 예. 세계 복싱 협회 WBA 주니어 페더급 초대 챔피언 결정전이 이때 열렸었거든요. 예. 이때 이제 홍수환 선수가 파나마로 이제 원정을 갔어요. 예. 파나마에 이때 또 기억하실 겁니다. 헥토르 가라스키아라는 선수. 예. 이름이 저는 특이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습니까? 너무 어려가지고. 가라스키아 이 선수를 모르다니. 예. 이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는데요. 예. 헥토르 가라스키아 선수하고 이제 챔피언 결정전을 했는데 예. 2회에만 다운을 4번 당했어요. 예. 그래서 보는 분들이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어린 예. 시절에 채널을 돌리든지 아니면 뭐 뛰쳐나가든지 끝났어 이렇게 끝났구나. 끝났다. 예. 2회 4번을 다운 당했으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3회 48초에 역전 KO를 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제 WBA 주니어 페더급 초대 챔피언이 홍수환 선수가 오르거든요. 예. 이게 진짜 전설적인 챔피언 기록이에요. 먹었어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다음입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시는 분이 예. 많이 계시는데요.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예, 예. 그랬더니 이제 홍수환 어머님이 뭐라 그러냐. 그래 대한민국 만세다. 기억하시잖아요. 예. 이때가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인가요? 요거 아니 다음이 아닙니다. 그 전입니까? 그 전이에요. 그래요. 74년에 예. 요거는 파나마가 아니고 남아공 더반이라는 곳에서 이제 아놀드 테일러라는 선수하고 예. 결정전을 했었는데 이때 승리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요거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는 요거 74년의 일입니다. 그거는 별도의 사건이었군요.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일화가 제일 유명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요. 홍선 선수 나이가 27이었고 27. 가라스키아 선수가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데 예. 11살이 어렸어요. 16살이었어요. 아니 거의 뭐 소년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가라스키아가 11전 11승 그것도 야. 다 KO로 이겼었고요. 그렇군요.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 그 선수를 어쨌건 간에 역전을 해서 멀리 파나마까지 가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보다 가기가 훨씬 더 어려웠겠죠. 파나마 얘기하다 보니 권투 얘기로만 벌써 4분이 갔네요. 그렇군요. 네. 재밌습니다. 예. 그 파나마는 그런 인연이 있다. 네. 근데 이 원래 파나마라는 나라가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하면은 이 독립된 나라가 아니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금의 뭐 콜롬비아, 네. 예. 거기에 뭐 하나의 뭐 주 같은 그런 맞습니다. 곳이었다면서요? 예. 19세기부터 초부터 이제 중남미 나라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독립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콜롬비아가 옛날에 콜롬비아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 콜롬비아 연합이라고 그래서 이제 영어 이제 그란 콜롬비아라고 하는데요. 그란 콜롬비아라는 그란이 붙어요. 예.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가 다 하나의 연합 국가였어요. 그리고 파나마는 이 콜롬비아의 한 주였단 말이죠. 예. 그러던 국가가 1899년에 콜롬비아에서 이제 천일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예. 이제 혼란을 틈을 타서 파나마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파나마의 독립을 도와준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군함을 보내서 예. 파나마의 독립을 도와줘요. 이게 그래서 훗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 파나마 운하 소유권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너희 우리 독립하는데 우리가 도와줬잖아. 이제 미국의 우리가 지분권을 좀 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예. 그거는 설득력이 있는지는 좀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뒤에서. 아무튼 이제 파나마 운하는 미국 거다 이런 얘기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었죠. 했잖아요. 요즘은 좀 뜸했는데 지금 예. 요즘 그린랜드에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딴 나라로 지금 베네수엘라 뭐 이쪽에 그러니까요. 관심을 예. 갖다 보니까. 근데 아마 이게 이 얘기 뭐 또 나올 겁니다. 근거가 뭐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뭐 그쪽 뭐 도와줬다고 해서 뭐 자기 나라라고 그러면은 그건 좀 이게 곤란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 그래요? 아예 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많이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요거 이제 역사를 좀 돌아보면 이 파나마 운하 건설을 누가 시작을 하냐면 원래는 1878년에 프랑스가 먼저 시작을 해요.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죠. 근데 문제는 이 페르디난드 레세라는 이 건설업자가 1878년에 공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이분이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신 분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 건설 성공했잖아요. 예. 이제 이 파나마 운하에 도전을 합니다. 야. 1878년에. 예. 근데 중간에 기법을 해봅니다. 포기를 해버려요. 포기. 왜요? 네, 왜냐? 음. 이게 그 파나마 운하는 기본적으로 그 파나마의 그 지형을 좀 보셔야 되는데 산악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 산악에 터널을 뚫어야 돼요. 예. 지금도 건설을 하시는 분들 지금 가장 난 공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터널 뚫는 거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오래전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암벽에 부딪혔고요. 두 번째는 파나마 지대 이제 기후도 굉장히 문제였는데 말라리아가 이제 창궐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망자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중에 무려 2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프랑스가 이제 포기를 하게 되고요. 포기하고. 이 공사를 누가 이어받느냐? 그럼 미국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이 이어받아서 1914년에 결국 완공을 시켜요. 완성시킨 나라는 또 미국이네요. 그렇습니다. 어허. 그럼 미국이 이걸 이제 이어서 결국은 완성을 시켰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파나마 정부는 운하 지역 남북 10마일 범위에 대해서 이제 영구 임대권을 미국에 줘요. 아. 그 대가로 $1,000만 현금으로 받고 예. 매년 $25만 임대료로 받습니다. 영구 임대. 그렇습니다. 영구 임대였어요. 당시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파나마 운하 뭐 10마일 지역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치해받권 지역이거든요. 요 시점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맞아요. 그러네요. 영구 임대는 영구적인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없으니까. 이 상황이 확 바뀝니다. 언제 바뀝니까? 이 1977년에 예. 당시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 카터 아닙니까? 카터? 맞습니다. 예. 지미 카터 대통령이죠.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잘 아시겠지만 국제 인권을 굉장히 존중하는 대통령이었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1977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당시 파나마의 대통령이었던 토리오스 대통령과 협정을 맺는데 운하 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요 운하 우리가 지금까지 잘 썼으니까 1999년 12월 31일 정오를 기해서 이제 완전히 운영권을 파나마의 정부에 넘겨줄게. 아, 그래요. 큰 그렇게 결단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공화당에서 반발이 엄청났었어요. 카트는 민주당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공화당에서 굉장히 반발을 그랬을 했지만 것 같기도 해요. 뭐 결과적으로는 네. 이게 통과가 됐고요. 네. 통과됐고 이게 1999년 12월 31일 정오를 기해서 운영권이 99년에 넘어갔군요.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에 97년에 홍콩이 반환됐죠. 반환됐죠. 그렇습니다. 네. 홍콩이야 그때는 이제 100년이라는 기한이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구체적인 연도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건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지금 국제법상. 이거는 기한이 없는 건데 통큰 결단을 내리면서 어쨌든 99년도에 다시 돌려준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국제법상으로는 사실은 이미 돌려준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얘기는 뭐 소위 말하면 미국이 내가 여기 지금 뭐 독립도 도와줬고 원래 거기 우리 거야. 원래 그렇게 우리 건데 과거에 그 민주당 카터 대통령이 그냥 그렇게 한 건데 그거 잘못된 거야. 뭐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지만 이 국제법상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뭐 국제법 질서가 뭐 다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예. 엄연하게 국제법 조약을 맺은 거거든요. 예. 이미 이 소유권은 파나마 정부로 넘어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중국이 지금 이 파나마 운하에 어떤 뭐 영향력을 좀 뭐 행사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낸다고 하던데. 미국은 이제 그런 의혹을 갖는 거죠. 이제 예. 왜 그러냐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발보아 태평양 연안의 발보아 항구하고 이제 예. 카리브해 연안에 이제 크리스토발 항구 이제 이 두 군데가 있는데 요 들어가고 나가는 지점이 그렇습니다. 있는 항구네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렇겠네요. 그 지점의 운영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요. 예. 홍콩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홍콩?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미국 시각은 뭐냐면요. 예. 이거 홍콩 운영권은 중국 거다. 뭐 홍콩도 중국 영이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미국 시각은.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고. 예.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2017년에 파나마가 예. 원래 파나마는 대만과 외교 수교를 하고 있었는데 예. 대만과 외교 관계를 끊어버리고요. 2017년도에 2017년에 중국과 외교 관계를 얼마 안 맺어버린 됐네요. 그렇습니다. 몇 년 안 됐죠. 예. 8년 정도 됐나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국 입장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보게 되는 거죠. 예. 파나마가 자꾸만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구나. 아하.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파나마 운영권을 노리고 있구나. 아. 이렇게 연쇄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도 하나의 또 구실로 그렇습니다.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또 주장할 때 구실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예. 자, 이 파나마라는 나라의 현대사를 얘기할 때 운하도 있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다면서요. 노리에가. 예. 노리에가. 이름이 좀 특이해서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예, 예. 많이 들어봤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예. 인물일 거예요. 외모 비하가 아니라 이분 예. 별명이 뭐냐면 이제 까라데 삐냐라고 그래서 이제 파인애플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스페인어로. 예. 약간 좀 이제 피부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 얼굴 사진 보면 아마 대번에 하실 겁니다.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으니까. 예. 이제 마누엘 노리에가는요 1934년생이고요. 파나마에서도 이제 파나마 시티에서 태어났고요. 육군 장교로 임관 후에 이제 파나마 군 요직을 거쳐서 1969년 군사 쿠데타 후에는 군 정보사령관에 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나마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군인 출신 정치가인데 이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훗날 이제 노리에가가 이제 미국에 의해서 축출되지만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에 이분이 뭐 했냐면 CIA 비밀 요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관련된 정보 중남미 광시에 공산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예. 관련된 정보를 미국 정보국에 많이 넘겨줬어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 뭘 했냐? 예. 마약 밀매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중남미에는 마약을 갖다가 미국의 본토에다가 많이 팔아먹었어요.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중 간첩이죠. 이게 더 재밌는 건 뭐냐면 1978년부터 1987년까지 한 9년 사이 미국의 마약 단속국 DEA라고 하죠. 네. 여기서 감사장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협조를 많이 했다 이거죠. 예. 또 한편으로는 근데 마약을 빼돌려서 미국 본토에서 팔아먹는 그러니까 협조하는 척하면서 또 마약을 팔아 먹는 아주 이중적인 간첩 역할을 한 거죠. 네.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뒤에는 어떻게 해서 이게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탄탄한 세력을 갖고 있었고 군부내의 실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파나마의 가장 강력한 실권자가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관련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미국에서 이중 간첩 역할을 한 사람이 파나마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를 그냥 볼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 CIA 국장이 누구였냐면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얽혀 있습니다. 비밀을 워낙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노리에거가 파나마의 최고 실권자가 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비밀을 터뜨리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얼마 전에 올해 새해 벽두부터 1월 3일 날 베네수엘라 침공해서 마두로 체포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기억을 했냐면 1989년을 기억을 할 겁니다. 89년에 비슷한 일이 12월 있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래요? 파나마를 침공하거든요. 그때 똑같습니다. 파나마를 침공을 해서 노리에가를 노리에가를 추출하기 위해서 곧바로 체포를 해서요. 체포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때 작전명이 정당한 작전이라고 그랬어요. 정당한 작전. 미군이 해외에서 이렇게 실제로 본토까지 들어가서 해외의 국가 원수를 납치해 체포해 간 경우는 이 몇 건이 안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89년에 파나마의 이번이 노리에가 처음이 아니고 그죠? 그렇습니다. 89년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그 제가 볼 대상이 때는 노리에가였네요. 비슷한 수준이 아니고요. 거의 뭐 똑같다. 판박이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당시 이제 미군이 이제 파나마를 침공과 하면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에피소드 같은 일도 있었다고요. 네, 이게 참 슬픈 역사긴 한데 이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좀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 침공 작전이 이제 1989년 12월 8일 날 12월 이루어지는데 며칠 전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요 세계적인 빅 매치가 권투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요? 미국의 WBC 슈퍼 미들급 챔피언십 대회였는데 미국은 누구냐? 이름만 들어도 잘 아시는 슈거레이 레너드 전설적인 선수죠. 그리고 상대 선수가 누구였냐? 누구였습니까? 파나마의 영웅
돌주먹이라는 별명 갖고 있었던 로베르토 두란이었어요. 아, 두란 압니다. 예. 아, 두란이 파나마 사람이었군요. 맞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요? 로베르토 두란. 네. 권투를 좀 좋아하시는군요. 좀 잘은 모르는데 제가 두란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이름은 기억나요. 예. 두 선수가 붙었는데 이게 참 운명적인 진짜 막 전쟁 직전인데 그러니까요. 또 마침 또 두 선수가 붙은 거예요. 한 선수는 미국 선수, 이거는 뭐 완전 난리 거의 났겠는데요. 국가대표급 선수가 그러니까요. 붙은 거잖아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두란이 졌어요. 아, 졌어요? 네, 져가지고 그때 노리에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두란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파나마 전국에 생중계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제 전시 이제 상황에 이제 이겨야지 우리가 기선제압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아무 안타깝게 져가지고 무산으로 도망갔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노리에가가 이제 미군이 이제 지상군이 파나마 본토로 들어오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 도망갔는데 교황청 대사관으로 도망가요. 로마에 로마가 아니죠. 파나마 주재 파나마 안에 있는 교황청. 그렇죠. 치해받건 지역이니까 미군도 여긴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아, 그렇죠. 일단 여기는 이제 건드리게 되면 좀 문제될 수 있죠. 외교 문제가 되죠. 심각하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버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미군이 어떤 작전을 쓰냐면요. 여기다가 헬리콥터장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매일 헬기를 띄웁니다. 헬기 뜨고 내릴 때 소음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24시간 내내 굉장히 시끄러운 로큰롤 뭐 이런 음악들을 막 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당 앞에서. 그렇습니다. 대형 스피커를 막 틀어놓고 어떤 노래를 틀었냐면 The Clash의 I Fought the Law, Guns N' Roses의 이것도 제목도 재밌어요. Welcome to the Jungle. 그다음에 AC/DC의 You Shoot Me All Night Long 이런 노래를 굉장히 강력한 헤비메탈 곡들이죠. 이런 걸 24시간 틀어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청도 이제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리에가한테 제발 좀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결국은 노리에가도 제 발로 대사관을 걸어 나와서 그래서 현장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 노리에가는 그럼 그 이후에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제가 보니까 앞으로 베네수엘라 지도자 있잖아요. 마두로고도 아마 똑같이 될 것 같은데 미국에 압송된 노리에가는요.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갖고 실제로 17년간 복역을 했어요. 17년간 복역을 하고 2021년 12월 21일 조건부 석방돼서 고국인 파나마로 일단 송환이 되지만 파나마에서 따로 정적 살해죄 3건으로 징역 60년 징역형 선고받았고요. 근데 결국은 2017년 5월 29일에 가택 연금 상태에서 뇌출혈 등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년은 좀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났는데 끝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나마 사태와 당시 89년 파나마 사태와 2026년 베네수엘라 사태가 굉장히 유사하고 마두로와 노리에가의 지금 운명도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할 것 같다. 아마도 마두로도 뉴욕 법정에서 지금 지금도 본인은 즉 계속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쟁포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매우 비슷한 운명에 처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중남미 리포트 파나마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KBS 박찬기 프로듀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